이번에 보니까 신천지가 또 총선 개입한다고 그 국민일보 쿠키뉴스 국민일보가 아니지 노컷뉴스하고 CBS는 신천지에 대해서는 아주 치를 떨지 않습니까? 추수꾼? 네, 주수꾼. 그러니까 이번 단독이 하나 나왔어. 신천지가 총선 준비한다고. 총선 준비하는 신천지 온라인 당원 가입했지? 조직적 지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노컷뉴스에서도 이송주열 기자님이 이거를 굉장히 파고드는 기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온라인 당원 가입했지라고 물어볼 때 이걸 마치 동아리 라는 은어를 써서 너 동아리 가입했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그 카톡 내용이 지금 공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노컷뉴스가 CBS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이 인터넷 언론 뒷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기에 상당수 기자들이 이 사이비 종교나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니까는 꾸준하게 그 추적 취재를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그 변상욱 대기자가 그러니까 이단에 대해서 한번 설파를 하기 시작할 때 그 내공이 네. 드러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신천지는 좀 약간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자 개인을 보면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어떤 그 자영업 가게들을 가보면 굉장히 관리도 잘하고 손님들한테 성실한 그런 사업장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 조직으로 뭉치기 시작하면 한국 사회에 이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전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 다단계의 그 피라미드형 다단계 그 사업의 노하우가 녹아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은밀하게 접근해서 알게 모르게 사람을 적셔서 이쪽으로 넘겨오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야지만 신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 신천지를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내려오는 이 지시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먹거리하고도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 관리가 철저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신도들 대화가 기사로 지금 나왔는데, 너 땡땡땡땡 온라인 당원 가입 안 했지? 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에 이제 당 이름일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글자잖아요. 네 글자. 예. 네 글자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안 해봤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사실 여기서 땡땡땡이 아직 구속이 안 됐잖아. 지금 그쪽에서 경기도에서 신천지 없애려고 또 뭘 하나 봐. 여기까지 보면. 경기도 구속 아직 안 됐어. 누구겠습니까?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 채워서 대화를 해보면, 너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 가입 안 했지? 안 해봤는데요? 이재명이 아직 구속이 안 됐잖아. 지금 그쪽 경기도에서 신천지 없애려고 또 뭘 하나 봐. 이재명이? 그쪽은 우리를 안 좋아하니까 반대쪽인 국민의힘 당원이 되면 당원 수가 올라가면 그것만으로도 괜찮대. 왜 네 글자일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네이버에서 이 네 글자 당을 검색을 하면 온라인 당원 입당인가 있어. 거기 들어가서 한 달에 1,000원씩 내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노컷뉴스가 정확하게 글자 수 때문에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에 국민의힘이라고 안 나와요. 네 글자. 저거 굳이 아주 맞추면 쟤네들 그러고 더불민주? 안 그러면은 그 동그라미를 3개만 했으면은 뭐 정의당, 뭐 진보당, 녹색당 이렇게 추측했겠죠. 저거 아닐까 근데? 최은순이 아직 구속 안 됐잖아. 이런 거 아닐까? 최은순이? 아이고 참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추정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2022년에 이송주열 기자님이 단독을 또 낸 게 있었어요. 지난해 신천지 간부 1,000명 이상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을 듯이라고 이제 따옴표 기사이긴 한데, 이게 2022년 기사에 지난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2021년 한참 대통령 선거가 치열하게 붙고 있을 때에 신천지 간부 1,000명 이상이 국힘 당원으로 가입했을 듯이라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요, 선거 같은 때
물론 사이비 종교가 여러 군데 있긴 합니다만 노골적으로 당원 가입을 독려할 수 있는 걸로 의심되는 사이비든 아니든 종교는 신천지가 갑이에요, 갑.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단 종교가 많긴 하지만 신천지만큼 규모가 큰 곳이 없죠. 그러니까 신천지의 그 원래 교리가 그러니까 신천지를 믿는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우리 다 같이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였는데 14만 4천 명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진심으로 믿는 14만 4천 명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30만이 되고 40만이 되니까 이게 나한테 이게 더 충성하는 사람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교리를 확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천지만큼, 그러니까 신천지가 무서운 이유가 한 번 행사에 10만 명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구에서 무슨 큰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뭐 여러 가지 명분으로 합니다. 무슨 새로운 뭐 입단자가 왔다. 안 그러면 무슨 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끝났다. 그래서 축하 이벤트를 하는데 한 행사에 1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국가나 그러니까 지자체가 하더라도 그런 규모의 행사는 어렵거든요. 근데 신천지가 단독으로 그런 행사를 몇 번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이 큰 교차로나 그러니까 그 전광판에 그 광고를 몇 번은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뭐 십몇만 성도. 맞아요. 요즘 유튜브 광고도요. 예. 그런 사실 종교단체 중에 그런 광고 하는 데가 없거든요. 맞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도 선거 개입 정황의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 사람이 이제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인 거예요. 근데 너무 정황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됐을 당시에 편지를 하나 써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만희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이고 그분 덕분에 나올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국힘으로 당원 가입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제 실토를 맞죠, 했던 게 맞아요. 단독 기사로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당원 가입까지 전달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QR코드를 찍었더니 국민의힘 연관성. 그러니까 저기 신천지 본부하고 이제 국민의힘 선거사무소하고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바로 옆에 있었던 예, 그러니까 거죠. 신천지 본부 옆을 지나갈 때 저 국민의힘이 되어주세요. 저 QR코드가 붙어 있었다. 그러면 저게 그러니까 신천지 신자들한테 보여주는 거냐, 안 그러면은 국민의힘 당원들한테 보여주는 거냐. 그렇죠. 너무 만약에 뻔하잖아요. 일반 국민들한테 저런 걸 하려고 했으면 건물 밖에다 세워놨어야지.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신천지에 공적이 됐죠. 네. 직접 치고 들어갔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신천지 쪽에서는 이재명이 안 되는 일이라면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선 후보 결정하던 제3차 경선 때 갑자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몰려 들어가지고 이낙연이 1위를 했었죠. 1위를 갑자기. 했던 사태가 있었죠. 다 3차 경선 졌는데. 때. 다른 지역에서 다 졌는데. 그래서 저런 의혹들이 생겨나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 일거수일투족이 뭐 와이셔츠도 그렇고 나비 이거 말고도 여기 오늘 준비 안 되는 나비도 있고 막 그래갖고 별의별 소리 다 했었어요. 이낙연이 이게 귀국을 했는데 하필 뭐 노아의 방주가 뭐 물에 떠 있던 그 기간만큼 미국에 있다가 그날에 그런- 돌아왔다 뭐 네. 그런 이야기부터 이야기들이 뭐 많이 믿지 마 있어요. 그런 건데 네. 믿지 말자고 다 헛소리라고 보는 다 거죠. 헛소리라고 보고 예. 이것도 이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의혹이 있어서 우리 웃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로 드리고 싶어요. 참 아이고. 자,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쭉 되는데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렇다고 그래서 얘네들 뭐 신도가 한 1,000만 명 돼가지고 이 사람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큰 의미는 없지만 알고는 있자. 네. 이런 이야기고. 이번에 그럴 만한 방송사는 아닌데 MBN이 이재명 대표 습격범의 치밀한 범행 계획이 이렇게 보도를 하나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 공소장의 범행 계획이 얼마나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벌써 공소장이 작성됐다는 게 제일 놀랍습니다. 1월 2일에 2024년 1월 2일에 사건이 났습니다. 지금 방송하는 이날 2월 7일입니다.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그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건인데 벌써 수사가 끝났다고요? 벌써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을 쓰고 있다고? 배후 수사를 안 한 거지. 그러니까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MBN에 흘려?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단독을 걸었지만 내용은 사실 없어.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결제하는지 모르겠다며 대신 결제를 부탁했고 10만 원을 계좌로 송금했다. 야, 나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저 인간이 김진성이가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 초단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인터넷에서 등산용 칼을 사가지고 이거를 수개월 동안 그라인더로 갈아서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 사무실에서 벽을 찔러대면서 연습을 했다. 이거란 말이에요. 예. 나는 정반대로 보고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진 빚이 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단 연습을 해야 되고 한 방에 끝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해 보면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 결제하는 방법을 몰라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했다. 그렇게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그 정보를 검색하고 그거를 정리해서 자기 스케줄을 조정해서 이렇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녔다고요? 저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스케줄을 다 소화하면서 살인 연습도 하고 자기 그 가게도 꾸리고 그러네. 생활도 다 유지했다고요? 그러니까 저거 흘린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배우 없다는 거를 돌려치고 맺힌 거야. 배우가 있으면 칼 사는 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일종의 과정 중에 배우가 없음직해 보이는 에피소드 하나를 가져와가지고 저렇게 낸 거다. 근데 저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관리가 철저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성실하게 연습을 하고. 지금 변명문도 보면은 처음에는 5쪽이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계속 내용이 바뀌면서 8쪽까지 늘는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 사실 우리도 판단할 수 있게끔 변명문 정도는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난 진짜 의혹은 이거예요. 김진성이 변호사가 있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국선도 아니야. 네, 검찰 출신. 그러니까 야, 생활고에 시달려갖고 얘가 지금 월세를 못 냈던 사람의 변호인을 맡아준 변호사는 대체 누가 선임해 준 걸까요? 그러니까 그 법무법인 변호사가 그러니까 김진성을 변호하는 변호인의 말로는 그러니까 자기를 선임한 건 김진성의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김진성 씨가 지금 이혼한 상태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혼한 사유가 경제적 문제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네. 그러면 그 지금 김진성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그럼 무료 변론 해주는 겁니까? 검찰 출신이에요? 검찰 출신 겁나 대형 비쌀 로펌. 건데요. 아, 나 엄청 이게 이해가 안 비싸죠. 되는 거예요. 그 변호인 이름이 법무부인 PK 부산경남 PK 소속 변준석 변호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찾아봐야 이 돼. 김진성이 그러니까 살해 시도를 했던 그 행위부터 그 전후 과정 모든 게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현장을 물청소했던 것뿐만 아니라 맞아. 그게 제일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빨간 아재가 그 취재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벽에 대고 콘크리트 벽에 대고 네. 연습했던 거. 그 콘크리트 벽이 허물어져 가지고 그 내장재가 보일 만큼 그 칼로 찔러댔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무서운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다 그러니까 그 손잡이를 개조했다는 것 자체가 그 뭐 영화나 이제 그 뭐 조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처음 저 초보자들이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칼을 쓰다 보면은 이 밀려가지고 맞아. 손을 다친다. 자기 손을 다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붕대를 감거나 뭐 테이프를 감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김진성 씨가 개조한 거는 그것보다 한 발 더 나간 거예요. 손잡이를 완전히 뭉텅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 손 바닥으로 이렇게 밀어낼 수 있게 그렇게 개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콘크리트 아니고 석고보드라고 다들 진정하시고요. 아니 네. 그게 그거든 뭐든 간에 벽에 대고 네. 그 저기 그러면 석고보드 그 안에 무슨 뭐 이제 베니어판 이런 정도로 대져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 안에는 이제 벽지를 발랐을 텐데 어찌 됐건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연습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연습은 연습이고 내가 봤을 때 배우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혼자 그랬으면 그건 정신병자인데 그러면 일상생활 못 합니다. 네. 부동산 중개업 못 한다고 내가 봤을 땐 그래. 확신범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지금 변호사 선임까지도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이게 본인이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이 줬다. 그 변호사가 한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일부 유튜브들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 좀 하지 말아달라고 고통 속에 헤매고. 와, 칼을 직접 맞고 고통에서 피를 그렇게 많이 흘린 사람에 대한 아픔 이런 건 없나 보죠. 자, 어쨌건 지금 저는 이 배우는 이 국선을 안 쓰고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10년, 15년 이렇게 살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범인이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국선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심경이 그거를 만약에 검사 출신 변호사 물론 뭐 대피셜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실제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신경의 변화가 왔을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변호사가 막아주는 거죠. 난 이렇게 봅니다. 살짝.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어차피 신천지 좀 무섭네요.